포기하지 마. 인생의 밑바닥을 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기하지 마. 나는 그동안 꿈꿔왔던 의류점을 열었다. 하지만 상품은 팔리지 않았고 파리만 날리는 날이 계속되었다. 꿈을 접을 수 없다 생각해 빚을 내서 이어나갔다. 결국 사채까지 포함해 빚이 2억 원이 넘게 되었다. 변호사들은 파산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사채업자들의 빚 도촉 전화에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울면서 외쳤다.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우주님. 바로 그때였다. 나 불렀냐? 깜짝 놀랐다. 내가 미친 것 같이 느껴졌다. 유령 같은 놈이 보였다. 이봐, 모처럼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만두면 아깝잖아. 재미있는 일이요? 그보다 누구세요? 너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 우주님 하고 말이야. 우주님이라고요? 너 빚 때문에 엉망진창이지? 그건 너가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이야. 저는 지금 죽던지 숨어버리던지 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숨어? 그것도 좋지. 2억 원 빚을 내고 숨어버린다. 그리고 인생 대역전.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일이라니요. 장난칠 기분이 아닙니다. 너의 주문이 대역전극을 바란다는 거잖아. 제가 할 수 있나요?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되지. 내가 말하는 규칙만 지키면 돼. 규칙이요? 그때부터 우주님과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앞서 말한 내용이 모두 실화입니다. 저자가 실제로 들렸다고 주장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가 책에 쓴 내용은 본인이 2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았던 이야기를 실제로 풀어낸 겁니다. 그는 빚을 갚던 와중에 지금의 아내도 만났고 빚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도 했으며 딸 둘도 훌륭히 키워내고 있죠. 그는 어떻게 모든 빚을 청산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본인의 인생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주인공은 본인이 헛것을 받겠지 하고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마시려 합니다. 맥주 마시냐? 나도 마시자. 헛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소중한 맥주입니다. 뺏어가지 말아요. 저녁도 먹을 돈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어요. 그래? 그 주문도 들어줄게. 네? 나에게는 맥주 외에 다른 걸 살 돈이 없습니다. 라는 주문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난 너의 말은 모두 들어주니까. 아, 아니 이건 아니죠. 모든 말을 들어준다뇨. 저는 제발 어떻게든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너가 정확히 말도 안 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인 거야? 너는 음식점에 가서 주문할 때도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하냐? 그럼 빚을 전부 갚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나요? 빚을 전부 갚게 해달라고? 너 다 잊어버린 거냐? 내가 처음부터 다시 알려줄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으니 지금 정해봐봐. 지금 당장. 2억이 큰 돈인데 어떻게... 그래? 그럼 못 갚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는 다시 태어나도 못 갚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노트 꺼내. 지금부터 수업 들어간다. 우주님이 말하려던 것은 정확한 주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할 것.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0.5초 이내에 실행할 것.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에피소드가 나온 뒤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본이 나오게 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하고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죠.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의 대전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역시 대단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아,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가 그렇지 뭐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책에 나온 우주님은 우주의 힘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를 증폭시킨다. 그 결과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끊임없이 밀려온다.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억 원을 받고 싶어. 이는 본인이 현재 없다는 것을 계속 우주에 증폭시키는 것과 같다. 영원히 하고 싶다는 것만 증폭시킨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하는 것뿐이다. 커피숍에서 어떻게 좀 주세요가 아니라 카페라떼 주세요라고 정확히 말하라. 그래야 카페라떼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꿈꾸는 듯한 말버릇을 완료형 말버릇으로 사용해야 한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억 원을 받았다. 자, 그럼 우주님과 주인공의 대화를 더 살펴볼까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제 뒤통수를 때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추해 보세요. 그럼 전 빚을 갚았습니다. 언제? 언제 갚았는데? 기한도 필요해요? 10년? 10년 후에요. 빚을 갚고 어떻게 할 건데? 행복해지겠죠? 그래, 그거야. 다시 조합해봐. 저는 10년 만에 빚을 갚고 행복해졌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그런데 그 전에 너 이 말 하기 전에 부정적인 말 얼마나 많이 했냐? 네? 아마, 많이 했나요? 너 따라 나와봐. 어디로? 우주님은 나를 식당에 데리고 갔다. 돈가스 덮밥 10개 시켜. 네? 다 먹지도 못해요. 너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그래도 그런 빚쟁이로 살던가. 돈가스 덮밥 10개요. 주문을 받는 사람도 의아했지만 곧이어 정말 돈가스 덮밥 10개가 주인공 앞에 놓여졌다.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단 말이죠. 너가 정말 원한 것이 짜장면이면서 돈가스 덮밥을 10개나 주문했잖아. 네? 시켜서 한 거잖아요. 돈가스 덮밥이 너가 부정적인 말을 우주에 주문한 수이고 너가 이제 제대로 주문한 것은 짜장면 1개이지. 자, 이제 이 에피소드 뒤의 설명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바로 주문의 시간차가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에피소드였는데요. 새로운 말버릇을 갖추고 잠재의식이 새로운 전제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즉 우주에서 수정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문이 눈앞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이전의 주문과 새로운 주문 사이에 놓이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주문이 실현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좌절을 한다. 이 시간차에 무릎을 꿇고 그래, 짜장면은 나오지 않을 거야. 됐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간신히 주문이 들어갔는데 돈가스 덮밥으로 다시 바뀐다. 그러고는 역시 돈가스 덮밥밖에 나오지 않네. 라고 말하게 되니 재주문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힘을 내고 돈가스 덮밥을 모두 먹고 나면 짜장면이 나올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으면 반드시 짜장면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다른 챕터의 설명을 추가 보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하도 외면당해 있어서 슬퍼하고 있고 삐쳐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해주게 되면 잠재의식도 마음을 다시 열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 잠재의식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고 계속 말했는데 들어준 적이 없어서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라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설정인데요. 이 설명 어디서 들은 적 있지 않으세요? 뇌가 딱 이런 일을 합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 강하게 네트워킹 해놨거든요. 너무 효율적인 거죠. 에너지를 들 써도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하려 하면 에너지를 훨씬 많이 써야 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는 뇌를 다루는 수많은 책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또한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하기도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감정이 격돌할 때 또 다른 자아가 생성되고 이 자아가 내면 아이가 되는 거죠. 내면 아이와 화해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림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책에서는 이 개념을 전제로 하여 원하는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시간차가 존재함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제 뒤통수를 때린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 횟수만큼, 즉 돈가스 덮밥을 다 먹어치울 때까지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를 우주의 진리라 말하면서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지금 당장 빚을 모두 갚고 싶다고 바란다고 해도 시간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야 할 일은 빚을 갚은 이후 인생을 생각하면서 주문을 했으니까 그 시기는 반드시 찾아올 거야. 나는 계속 그 결과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라고 믿고 시간차를 소화하는 것이다. 즉 짜장면을 상상하면서 쌓여있는 돈가스 덮밥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여러분도 어쩌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짜장면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이상하게 연결이 잘 된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돈가스 덮밥 한번 생각하면 그게 그 즉시 찾아옵니다. 그때도 좌절하지 말고 짜장면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더 좋아질 겁니다. 한편 책에서는 가장 강력한 말버릇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긍정적인 상황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상황이든 아무 상황이 아니든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고 저렇게 말하는 말버릇이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가스 덮밥도 주문한 것이고 짜장면도 주문한 것이기에 오히려 저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순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년 전에 해고당한 회사에서 휴게실로 쓰는 베란다에서 계단실로 들어오다가 계단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가 골절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회사와 너무 안 맞음을 느끼고 있기도 한 터라 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신호인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목 수술도 하고 갈비뼈 때문에 한 달간 고생을 했었죠. 어느 날 잘 때도 끙끙대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 다친 날에 그래,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라고 말했어? 아니, 왜? 그건 내가 바란 게 아닌데? 자기는 항상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돈 때문에 그렇게 알쏭달쏭 하다가 넘어가고 바로 해고를 당한 뒤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알게 되었던 거죠. 거기다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무조건 알게 되죠. 내가 주문한 것이 도착하기 전 수정 현상이 닫히는 것과 해고당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만약 제가 해고당하고 나서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자 했다면 다시 돈가스 덮밥 주문하는 거죠. 결국 모든 일이 본인이 주문한 것이니 그래, 이걸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라고 말하게 되면 부정적인 기운보다 긍정적인 기운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문을 한 것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주문은 쌓이게 되고 주문의 힘이 점차 강해져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 이걸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는 추가 옵션 주문 같은 거죠. 나는 25년 9월 경기도 광주 타운하우스 주택단지로 이사를 갔다는 주문을 한 뒤, 그래, 이걸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라는 추가 옵션 주문을 함께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라는 게 아니라 원 주문을 넣어놓고 일어나는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추가 주문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어떤 에피소드로 가볼까요? 잠재의식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바닥에 뒹굴고 있는 책의 제목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감사합니다를 5만 번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 말도 안 되는 책이라 생각하여 덮었었다. 너 시간 많잖아. 그냥 해봐. 이 말도 안 되는 걸요? 너 지금까지 내 말 믿고 해서 안 된 거 있어? 그냥 해봐. 그때부터 가게에 앉아 매일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되뇌었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영상이 떠올랐다. 가슴속, 마음의 중심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 뒤로 갑자기 가게에 손님이 많아졌다. 이런 구조에 맥이 빠진 나는 우주님께 물었다. 감사합니다로 인생이 바뀐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왠지 맥이 빠지는데요. 그 간단한 말을 넌 왜 안 했는데? 아니, 그게 너무 간단하니까? 네 주변에 매일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없지? 그렇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거야.
너처럼 우주를 잊어버리고 잠재의식의 파이프가 꽉 막혀있는 인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힘을 믿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라도 파이프를 다시 깨끗하게 뚫어야 돼. 잠재의식의 파이프? 깨끗하게?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는 본인 정화 방법으로 볼 수 있죠. 책에서도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자주 말하는 것으로 잠재의식과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를 깨끗이 청소하여 우주와 연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음을 소개합니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이때부터 주인공은 걸을 때마다 오른발을 내밀 때는 감사합니다를, 왼발을 내밀 때는 사랑합니다를 속으로 말하는 버릇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리듬을 타고 즐겁게 말할 수 있었다고 그 당시를 회상하며 말해줍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에 영상이 보였는데요.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내가 얼굴을 들더니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정말이야? 이번에는 진심이야? 말을 건네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되뇌었다. 정말? 진심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또 한 명의 내가 나를 바라보고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한다. 나도 사랑해. 그러면서 소리내어 눈물 흘리기 시작했다. 나와 나는 서로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주인공은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지나가는 까마귀를 보고도 까마귀야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말버릇이 바뀝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우주님이 말해준 것들인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방법들을 실행해 나가면서 본인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망해가던 옷가게도 잘 되기 시작하고 추가로 벌인 팔찌 사업도 잘 되며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두 실화라는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 저는 명상을 하며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이상 회사로 이직,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나만 사랑해주는 것. 이것은 금방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했을 때 저는 자기계발 서적들을 100권 이상 읽게 되었는데 특히 억만장자 시크릿에서 억만장자들이 항상 감사함을 말하는 것을 보고 매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속으로 감사합니다를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3개월 만에 유튜브 수익 창출이 시작되었고 1년이 넘은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었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입니다. 저자는 고이케 히로시이고 현재는 심리 테라피스트이자 스피리추얼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고 인디고드 샌다이 대표입니다. 실제로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2억 빚을 지게 되었고 파산 지경에 몰리게 되었죠. 벼랑 끝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해 2억 빚을 모두 갚고 인생 역전을 성공합니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우주님에 대해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가 본인의 직감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감이 뭔가를 하라고 할 때 0.5초 만에 실행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모든 빚을 갚고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옷가게에서 팔찌 가게로 전환했고 이게 방송이 타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게 됩니다. 지금도 팔찌는 팔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요.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번역하기로 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 책은 앉아서 보다 보면 너무 잘 읽히는 책이기도 하면서 매우 쉽게 잘 풀이가 되어 있어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편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